네, 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생활 속에서 밀접한 IT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죠? 제가 클릭잇 수다 첫 시간에 온라인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오토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물론이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 또 행사 내역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기특한 서비스잖아요. 일례로 카카오 택시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이 오토 서비스들이 프리미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서비스의 대표 주작국인 카카오 택시도 이르면 이달 안에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 블랙을 시범 서비스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카카오 측은 그 기업의 비즈니스 유전이나 공항이나 학원 그리고 어린이집의 통학 이외에도 뭐 병원 픽업이라든가 이벤트 등에 카카오 택시 블랙 소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카카오 택시 블랙은 그 고급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카카오 택시 앱을 켜고 차량 호출 전에 블랙을 선택을 하면 수입차, 벤츠 E클래스 등 3000cc 이상의 수입 차량이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양복을 입으신 유니폼 차림의 기사분이 승하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카카오 택시 블랙부터는 승객이 내는 요금 중 일정 비율이 카카오 택시 중개 수수료로 과금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카카오 택시 블랙이 서비스가 좋은 만큼 기존의 고급 택시였던 모범 택시와의 경쟁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격적인 면은 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카카오 택시 블랙이 단순히 운행뿐만 아니라 그 프리미엄 서비스가 붙은 만큼 요금이 비쌉니다. 네. 기본료는 8,00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일반 택시 기본료가 3,000원이니까 2.5배, 그리고 모범 택시가 5,000원이니까 1.5배 수준입니다. 네. 비싸네요. 그리고 네. 최종 요금은 카카오가 이제 자체 개발한 미터기 프로그램에서 주행 거리와 소요 시간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고요. 네. 결제는 카카오의 간편 결제 수단인 카카오페이로만 됩니다. 택시에서 내리게 되면 사전에 그 카카오페이의 단순 결제에 등록해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상대로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요, 기자님, 일단 이 기존의 우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불법 서비스가 된 경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택시 블랙의 경우에는 이런 승인 절차가 확인이 된 건가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겠죠. 그렇겠죠. 예. 카카오 택시 블랙은 지난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국내에 처음으로 나온 고급 택시 서비스입니다. 개인 소유 차량으로 고급 택시 영업을 했던 우버와는 다르게 정부와 서울시의 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네.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와 서울시가 설립한 고급 택시 운영법인 주하이엔 그리고 서울의 16개 택시 법인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카카오 측은 일단 뉴욕이나 북경 등 글로벌 도시들처럼 서울도 고급 콜택시가 택시 시장의 30%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콜택시가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시간이나 그런 지역에서 아무리 콜을 해도 맞아요. 없을 때 좀 이렇게 원성이 많았었잖아요. 네. 과연 이 문제들 카카오 택시 블랙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예, 실제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SNS상에서 장점만 이렇게 열거되는 건 아니고요. 네. 칭찬만 있는 건 아니고 강남역이나 종로,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뭐 홍대나 신촌 등에서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콜을 계속 잡아도 택시가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택시 블랙은 일단은 서울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승차 거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실제로는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가격이 비싼 만큼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높은 요금을 지불하니까 그에 맞는 또 편리함이 추구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해주신 부수적인 문제는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자님, 프리미엄 오토 서비스입니다. 혹시 카카오 택시 말고도 다른 서비스들이 좀 준비되는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용 요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미 오토 서비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특히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 시장은 오토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카닥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동차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앱상으로 올리게 되면 업체들이 알아서 그 견적을 발주를 해주고요. 그리고 상담,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편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워치 앱은 고급차에서 받게 되는 그런 워터리스, 물 없는 세차를 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네. 출장 서비스로 단 몇 분 만에 제공이 되고요. 이외에도 세탁물 수거 서비스인 세탁특공대, 그리고 유기물 그 농산물 배단 헬로네이처가 있고요. 노량진 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네. 그럴 때는 이 앱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 미친 물고기라고 있는데요. 미친 물고기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노량진 시장에서 네. 신선한 회를 바로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오. 너무 좋은 서비스니까. 네, 편리하네요. 앱의 네. 이름이 강렬하네요. 네. 기억이 날 것 기억이 같습니다. 났습니다. 네. 네. 정말 신세계의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오토 서비스 점차 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확산이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필요한 서비스를 주문해서 쓰는 주문형 경제를요, 온디맨드 이코노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온디맨드 이코노미가 서비스 산업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자, 또 어떤 새로운 IT 기술이 어떻게 우리 생활의 전반을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주목할 만한 IT 기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아웃도어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이 기기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액션캠이에요. 네, 저도 들어봤는데 네. 어떤 건지 좀 서치를 해봤더니 무한도전, 우리가 좋아하는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이 배우들의 웃긴 표정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네. 그 일단은 그 액션캠은 미니 캠코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기존의 카메라들은 외부에서 누군가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액션캠을 쓰면 시점이 1인칭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셀카봉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셀카봉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런 시점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는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직 이 액션캠이 좀 낯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많이 계시죠. 액션캠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유명한 거 하나를 좀 샘플로 들고 왔습니다. 가지고 네. 나오셨군요. 예. 뭐 대부분 유형은 되게 비슷하고요. 네. 그 마운트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마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띄어서 가슴에 장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나 헬멧이나 이런 부분에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되게 다이빙 같은데, 그러니까 물속에 깊이 들어가도 방수가 40m, 60m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예, 물놀이 하는데 아주 제격인 그런 네. 제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유래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개발이 좀 된 걸까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서퍼가 있습니다. 네. 그 닉 우드맨이라고 되게 유명한 프로 서퍼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일반 카메라나 이런 것도 휴대폰을 찍었는데 방수팩을 해서 많이 떨어뜨렸나 봐요, 바다에. 네. 그래서 좀 화가 많이 나서 그런지 네. 내가 정말 완전 방수가 되고 휴대하기 쉬운 카메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지금 그 제가 요게 초기 모델인 지금 고프로 3 모델인데요. 그 2004년에 첫 액션캠 고프로 1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후로 계속 차츰차츰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단순한 데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처럼 기기랑 잘 친하지 않은 분들은 액션캠 하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Is it a sin that I want it bad? Halfway to hell, I've made my bed. Baby, give in, and we'll be gold. If I go, will you follow me home? Just like a pill, it's going down. Just say the word, I'll take you now. Come get me high, so I won't be low. If I go, will you follow me home tonight? 일반 카메라 캠코더에 비해 기능, 무게, 휴대성, 내구성, 고화질을 구현하므로 일상생활, 스포츠 등에서 많이 구매하는 추세입니다. 170도 화각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물이나 충격에 강하고 많은 시간을 담을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Baby, follow me. 아들 운동회 때나 뭐 아들하고 같이 여행 가거나 할 때 일상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사려고 왔습니다. Sweat on your skin. I wanna love you again and again. Don't make me wait. 네,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캠코더 회사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액션캠을. 기자님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영상 분야가 네. 거의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아마 보시면 안 쓰는 카메라나 캠코더 같은 것들이 한두 대 있어요. 쓰면 갖고 저희 집에 계실 이만한 거예요. 캠코더 있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업체가 S사입니다. 예, 워크맨으로 유명한 S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S사가 지난 2012년에 액션캠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 고프로라는 제품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나름의 지금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좀 큽니다. 다른 나라보다 지난해 43%의 어떤 액션캠 시장을 점유를 했고요. 네. 올해 목표 점유율은 51%라고 밝힌 네.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S사도 있습니다.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S사인데요. 네, 중국 네. 빠지지 않네요. 네, 10만 원대 초저가 고성능 액션캠 이 카메라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10만 원대요. 네, 아, 정말 싸죠. 예. 굉장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액션캠이 예전에는 뭐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분들이 많이 써서 네. 아유, 저거 굉장히 고급 기술을 요하나 보다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거 저도 당장 내일 사면 쓸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쓸 수 있겠죠? 아, 네,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네. 예. 당장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되고요. 최근의 분위기가 그 익스트림 매니아들만 쓰는 게 아니라 레포츠에 무관하신 분들도 액션캠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액션캠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인칭 시점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남이 네. 찍어주지 않아도 제가 저를 찍을 수 있다는 그 예, 말씀이신 바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한 영상들, 기억에 남는 영상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익스트림 영상뿐만 아니라 여행, 일상생활, 아웃도어 방송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웃도어. 그러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면 내가 산행을 하는 것도 혼자서 네. 로드무비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기자님 워낙 종류도 많고 제조사도 참 많아서 잘 좀 골라야 되는데 구매 방법 이런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4K가 지금 과도기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4K 제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4K 제품들은 좀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근데 현재 저희가 일반 TV나 보는 것들은 FHD 영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굳이 비싼 그 4K 영상 말고도 적절한 FHD 지원 제품만으로도 충분한 그 성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4GB 정도의 메모리면 충분히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영상에 메모리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배터리가 많이 부족을 합니다. 아. 네. 그 기기가 작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배터리도 용량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네. 여분으로 배터리를 뭐 한 3-4개 정도를 촬영을 한다 그러면 64GB 정도 되는 영상을 충분히 몇 시간 동안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중요한 게 메모리와 배터리군요. 배터리. 네. 네. 액션캠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 오늘 구매 팁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알려주신 정보 잘 봐서 쇼핑몰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관심이 네. 가네요. 네, 오늘 IT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